동네마다 크고 작은 서점들이 있죠. 한 자리를 50년 동안 지켜온 서점들은 주민들의 추억거리가 되고 또 자신들의 개성을 자랑하는 독립서점들은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 동네 책방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책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온기가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어서 개성 있는 동네 책방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용하는 독자들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을 찾는 이들이 줄고 종이책을 읽는 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네 책방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한때 익산의 명동거리라 불렸던 중앙동 거리. 이곳엔 반백년의 나이를 간직한 대한서림이 있습니다. 50년이 됐어요. 대한이라는 이름은 쉽게 기억되길 바라며 애국가에서 따왔는데요. 이곳에 51년째 서점을 지키는 심성구 씨가 있습니다. 아, 진짜 옛날 추억 나네요. 60년대만 해도 책이 귀했어요. 없었어요, 책이. 이렇게 요즘같이 잘 나온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그 헌책방 하면서 책이나 좀 보고 어떻게 있어야겠다 이러다 본 게 이제 이게 성장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23살, 4평으로 시작한 대한서림은 빠르게 그 몸집을 키웠습니다. 익산 학생들의 학구열이 뛰어난 덕분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익산이 참 교육도시였어요. 전라북도에서 뭐 전주 다음은 익산 이렇게 호남에서는 그래도 전주 홍지서림 뭐 우리하고 지금 아주 최고 잘 나갔었죠. 아, 그랬군요. 80년대 이렇게 70년대 후반. 서점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 건물로 이전한 80년대 중반엔 중앙동에서 가장 멋진 건물로 손꼽혔는데요. 시민들은 서점을 만남의 장소로 애용했답니다. 사람들이 사랑했나 봐요. 중고등학교냐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만나무 장소 서점이 됐었죠. 그래서 끝나면 내가 여기서 만나자 하면 대한에서 만나자, 전주 같으면 홍지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아주 대명사가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강산이 변한다는 신년을 많이 5번이나 거쳤습니다. 서점에 추억을 가진 이들도 이젠 중년이 됐죠. 예전엔 학생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대한서림은 저희 뭐 중학교 때부터 참고서부터 사용을 했으니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접 와서 사는 게 좀 편해요. 쓸만한 책이 있으면 여기 와서 신청을 합니다. 서점의 전성기는 90년대까지였습니다. 소설과 시집, 인문학 도서가 놓여있던 자리에 이젠 참고서만 가득한데요. 2000년대 이후 점점 영업이 어려워졌습니다. 2층은 문을 닫았나 봐요. 뭐 텅텅 다 있죠, 이거 정말. 아니 너무 창피해서 이게. 아주. 옛날에 여기는 어떤 책이? 전문서죠, 대학교재. 온라인 서점이 성장하며 동네 서점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매출을 상상도 못해요. 지금은 지금 인건비가 안 나와요.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이 건물을 이사도 못 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 매출에 대해서 한 30~40%도 안 돼요. 다달이 적자가 나면서도 서점을 지키고선 심선구 씨.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바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서점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명절 때 고향에 오셔요. 이제 그러시면 들려가지고 옛날 우리 중당에서 여기 앉아서 참 많이 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또 들음으로 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2000년대 초반 과도한 책값 경쟁을 막기 위해 도서 정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할인율 이상으로 책값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정찰제를 그대로 한다면 소비자도 그만큼 믿고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찰제는 생활화되고 또 일반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작은 서점의 숨이 트이고 출판계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책의 생태계가 보존된 건데요. 이젠 찬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군산 월명동 거리, 지역 명물이 된 독립서점
마리서사의 아침입니다. 아, 참 예쁘네요. 10시가 되면 주문한 책들이 입고되는데요. 운영자인 이면주 씨가 한 권 한 권 직접 고르고 소개하는 책들로 서가를 채웠습니다. 네, 마리서사는 2017년 7월에 여기에 생겼고요. 이 이름은 1930년대에 서울에 있던 서점 이름이에요. 그때 서점은 박인환 시인을 비롯해서 시인들이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딱 봐도 하나의 적산 문화공간.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서점. 그 안에 독특한 개성의 책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열리는데요. 전국의 책 애호가들이 서점 순례를 오기도 한답니다. 도서 정가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저도 책방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은 여기서 확인을 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어서 저처럼 이런 작은 개성 있는 동네 책방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용하는 독자들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 정가제로 독립 서점이 크게 증가하며 서점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체부는 개편 예정인 도서 정가제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일단 현행 도서 정가제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완전 도서 정가제가 실시되어서 전국의 어느 서점에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출간된 책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돼 새롭게 주목받습니다. 서점 운영자들은 도서 정가제가 유지되어 다행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서점에서 바라는 점은 공급률의 일원화예요. 대형 서점들은 책 한 권을 공급받을 적에 정가의 50에서 60%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가 작은 서점들은 70에서 75%의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공급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구조가 다르군요. 작은 서점은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에 책을 드리지만 대형 서점은 책을 더 싸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지역 문인들이 직접 출자해서 만든 출판사 모학의 대표 김한준 씨도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왔죠. 출판사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점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출판사에서 서점에 가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출판사 상당히 어려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가이면서 출판 편집자인 김한준 씨. 그는 동네 서점이 온라인의 편리함에 맞서려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작은 규모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 발전이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게 책을 파는 공간으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문학을 나누는 책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서림 영등점. 심성구 씨가 익숙한 발걸음으로 서점의 문을 엽니다.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심에 자리를 잡은 2호점의 주인은 심성구 씨 아들 심지원 씨입니다. 2호점이군요. 2003년부터 했으니까요. 만 17년 되고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컸던 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 한눈 안 파시고 한 길만 오래 하신 분이시라고. 가업으로 만들었어요. 서점을 하며 돈을 벌진 못했어도 자식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게 해준 게 가장 행복했다는 심성구 씨. 아들은 책과 서점에 대한 그 애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요. 도서정가제 영향으로 서점이 이제 없어지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없던 독립 서점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만약에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은 대형 서점만 나중에는 좀 살아남지 않을까요?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신생 출판사가 늘어나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발행됐습니다. 만일 지역의 서점들, 동네 네. 책방이 없다면 네. 어떤 미래가 될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익산이나 이런 군산이나 전라북도 기타 도시들 대형 서점이 없는 지역들에 사는 이제 시민들은 좀 아무래도 불편함이 더 가중되겠죠. 그러시겠죠. 인터넷 서점을 이용한다면 책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날이면 집 앞에 책이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알지만 우리가 동네 서점을 지켜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서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학고가 좀 없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사람들이 오는 공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작가를 만나고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작은 서점들이 좀 확보했을 때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독자들이 원하는 거는 단지 책을 저렴하게 사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책방에 갔을 때 우연히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 작은 동네 책방들이 생기면서 그럴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책방의 앞날은 결코 밝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네 서점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온기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쪼록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동네 늘 가까운 곳에 자리하기를 바라봅니다. 3사기획 일사천리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 이슈 공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